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두 번째 차집합과 여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에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부분 집합 얘기했었죠. 그쵸? 자, 만약에 어떤 집합이 있는데 1, 2, 3, 4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요것의 부분 집합 중에 1, 2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속할 때, 그쵸? 자, 그럴 때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요 부분 집합을 생각하면 제일 처음에 주어진 이 집합이 있지, 그치?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전체 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전체 집합. 자, 그리고 전체 집합을 기호로는 어떻게 붙이냐면 U로 이름을 붙여요. U. 자, 보통 대문자 U를 쓰는데, 자, U. 네, 요렇게 붙이고, 선생님은 대문자 그냥 안 쓰고 이렇게 그냥 보통 표현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은 U로 표현을 해준다. 자, 어떤 부분 집합이 있을 때 제일 처음 주어진 요거, 그쵸? 요게 전체 집합이다. 자, 그러면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요 여자가 여자 남자 할 때 여자가 아니고 남을 여자거든요. 한자어로 남을 여.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안에 부분 집합 A가 있을 때 A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 여기 있죠. 요 부분. 자, A를 제외하고 남은 요 부분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요. A 위에다가 요렇게 C를 적습니다. 조그맣게. 자, 요 바깥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적을 때는 A 위에다가 조그맣게 C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여기에 속하는 원소를 A의 여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A 여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를 X라고 했을 때 그 X라고 하는 건 우선 어디에 들어가죠? 네, 전체 집합 U에는 들어가죠. 그런데 그 X라는 원소가 A에 있는 건 아니잖아. A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원소 X라고 하는 게 전체 집합 U에는 속하는데 그런데 절대로 그 X가 A에 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 됐죠? 자, 전체에서 A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제하고 남는 게 A 여집합인데 자, 요거 기호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요것의 의미를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차집합을 볼게요. 자, 차집합은 기호로 우리 뺄셈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자,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의 뜻은요. A에서 자, 기준이 A입니다. A에서 B의 원소를 빼고 남는 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이 A 차집합 B가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A 차집합 B고 기호는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니까 얘는 A에서 A에 속하는 원소 중에서 B에 들어있는 요것만 빼고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원소를 내가 X라고 두고 A 차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자, 요 X라는 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여기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B에는 속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원소는 A에는 속하는데 동시에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가 돼야 됩니다. 요렇게 됐죠? 자, 만약에 차집합에서 A, B의 자리를 바꿔서 B 차집합 A라고 하면 이건 뜻이 뭐냐면 B의 원소들 중에서 A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남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B 차집합 A라고 하는 건요. 이 부분에 속하는 원소. 자,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이 바로 B 차집합 A가 돼요. 그러니까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는 서로 다른 거죠. 순서를 바꾼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게 되기 때문에 자, 요거 순서를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앞에 있는 거야. 앞에 있는 A에서 D에 속하는 원소를 제하고 남는 거. 자, 앞에 B에 속하기는 하지만 A에 속하지 않는 원소. 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이것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A 여집합. A 여집합은요.
전체에서 A에 속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자, 우선에 요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됐느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쵸? A, B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A하고 B에 동시에 들어있는 원소가 있나요? 네, 여기 3이 똑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소를 적을 때 똑같이 들어있는 요 교집합부터 먼저 생각을 해서 적어주자 그랬지. 자, 그러면 3 적었고, 3 말고 남는 게 6이니까 여기는 6을 적고, 자, 여기는 3 말고 남는 게 1과 5니까 여기 1하고 5를 적고, 자, 그러면 우리 적었던 게 1 적었고 3 적었고 5 적었고 6을 적었는데 남은 원소가 2와 4예요. 그쵸? 그러면 2하고 4라고 하는 거를 여기 바깥쪽에다가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에 A의 여집합 구하랬는데 A 여집합은 어느 부분? 전체에서 A를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 여기에 속하는 원소를 다 적는 거죠. 그러면 거기 속하는 원소는 1, 2, 4, 5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1, 2, 4, 5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B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 속하는 원소가 2, 4, 6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2, 4, 6 요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어디였죠? A에서 네, B에 속하는 원소 요거를 빼고 남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지. 그래서 요 부분에 속하는 원소는 누구냐면 6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조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주면 6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자, B 차집합 A는 B에서 A를 빼고 남은 요쪽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1과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건 뭐냐면 전체에서 A 교집합 B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 그걸 구하는 거지. 그럼 A 교집합 B가 어디 있냐면 A 교집합 B는 우리가 요 부분이 A 교집합 B인데, 그럼 전체에서 얘를 빼고 남는 부분이니까 어디? 네, 여기 맞죠? 전체에서 여기 주황색 색칠된 부분 제외한 요 부분에 있는 원소를 다 적어야 되죠. 그래서 전체에서 3을 빼고 다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원소가 1 있고 2 있고 3은 아니고 맞지? 3 아니고 4, 5, 6 이렇게 되네요. 자, 요번에는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거는 A 합집합 B를 전체에서 전체 집합에서 제외하고 남는 부분. 그래서 A 합집합 B를 먼저 체크를 해주면 A 합집합 B가 여기죠. 네. 자, 그러면 전체에서 요 회색 부분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요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바깥 부분에 있는 원소가 2하고 4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2하고 4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네요. 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다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1번에 보면 이건 A인 거고 이건 A가 아닌 건데 그거 두 개를 합하자 그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 A가 있으면요, A인 것하고 A가 아닌 거, A 여집합은 요 바깥쪽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을 합하래요. 네, 요 부분을 합하래요. 자, 요 부분을 합하게 되면 결국에 이 전체가 다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전체 집합 U가 되겠죠. 자, 요거는 A인 것과 A가 아닌 거에 공통인 게 있느냐 그 말이지. 즉 파란색하고 초록색의 공통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물은 건데 겹치는 부분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공집합이 된다. 자, U의 여집합, 이거는 전체에서 전체를 빼고 남는 거. 그러니까 전체에서 전체를 빼면 다 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집합이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고 남는 거지. 그러면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하나도 안 뺐잖아. 그러면 전체 그대로 남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 U가 됩니다. 자, 요거는요 A의 여집합. A 여집합은 요 초록색인데 이 부분에 다시 여집합이 붙은 거니까, 아, 그러면 전체에서 이 초록색을 빼고 남는 부분을 구해야 되죠. 그럼 뭐가 될까요? 네, A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A가 되는데, 자, 여집합과 여집합은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자, 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긍정이 돼요. 그래서 여집합은 서로 없어집니다. 그쵸? 없어지고 A가 된다는 거. 자, A의 여집합이라는 건 그럼 전체에서 A를 빼고 남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차집합으로 표현하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빼고 남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5번째 A 차집합 B 한번 볼게요. A 차집합 B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우리가 A 차집합 B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에서 B에 속하는 원소를 제외한 이 부분에 속하는 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 부분은 A에 속하기는 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B에는 속하면 안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거를 기호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죠. A에 속하면서 동시에 B에는 속하면 안 된다. 자, B에는 속하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 줄까요? 네,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쵸?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게 이 말인데요. 자, 여기에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 A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자, B의 여집합이 어디냐면 B의 여집합은 네. 자,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B를 제외하고 남는 요 부분, 그쵸? 요 부분이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런데 요거하고 A하고의 공통된 걸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A하고 겹친 부분을 구하면 되니까 A는 지금 요거잖아. 그럼 요거 안에 지금 보라색하고 겹친 부분이 어디죠? 네, 보라색하고 겹친 부분이 바로 여기지.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A의 A 차집합 B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되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A 차집합 B라는 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는 사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A 차집합 B라는 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자유자재로 여기에서 이걸 보고 이걸 A 차집합 B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별표라고 하는 집합하고 앞에 거 하고 뒤에 게 있어. 그런데 뒤에 거에 차집합을 구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요. 차집합은 교집합을 만들고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을 네,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죠? 차집합을 고치라 하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고칠 수 있다. 반대로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고칠 수 있다. 네. 그럼 차집합의 또 다른 표현도 알아볼 건데, 자, 차집합이라는 건 결국 A에서 요걸 뺀 거잖아. 맞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A 교집합 B잖아. 그러니까 실은 A에서 B를 통째로 뺀 게 아니고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낸 거죠. 요렇게.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결국에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A하고 B하고 통째로 다 더한 거. A 합집합 B에서 누구를 뺐을까요? 근데 요걸 뺐다고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A 합집합 B에서 B를 통째로 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돼요. 됐죠? 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요게 차집합 있죠. 차집합. 이 차집합 같은 거를 다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표현해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네, 요거는 A 합집합 B 앞에 건 그대로 두고 차집합을 교집합 바꾸면서 뒤에 있는 거에다가 여집합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A 차집합 B를 뜻한다는 거. 자,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 자, 특히나 요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요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굳이 요거까지는 기억을 할 필요 없지만.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자, 전체 집합류가 1, 2, 3, 4, 5, 6, 7, 8, 9다. 이것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B, B 교집합 A 여집합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좀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놓고, 자, 우선 A 교집합 B를 먼저 표현할게요. A 교집합 B의 원소가 7이니까 여기가 7이죠. 자, 요거는요, 교집합의 여집합. 네, 교집합의 여집합 뭐로 바꿨었죠?
네,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차집합 A에 속하는 원소인데 그게 3과 5니까 여기가 3과 5다. 요 말인 거고. 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것은 전체에서 A 합집합 B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이니까 요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 속하는 원소가 2하고 4하고 6이래요.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못 밝힌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요 부분에 있는 원소는 이 영역에 있는 원소가 뭔지는 아직 모른단 말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적었던 원소를 제외시켜 볼게요. 우선 7 적었고 3과 5도 적었고 2, 4, 6을 적었으니까 이렇게 적었죠. 그러면 남는 원소가 1하고 8하고 9인데 얘네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었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1하고 8하고 9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집합 A니까 집합 A에 속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적어야 되잖아. 자,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거는 원소가 1하고 7하고 8하고 9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차집합 B가 오더라. 자, A 차집합 B라는 건요, 순수 A에 속하는 거죠. 순수 A에. 그럼 순수 A에 속하는 게 지금 5 하나 남았대요. 5 하나. 그 말은 반대로 2하고 3하고 A제곱 마이너스 5는 B에 속했기 때문에 그게 다 제외되고 남는 게 5였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면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인데 여기 원소가 지금 5였다는 건 자, 여기에 속하는 원소가 지금 나머지 자, 여기에 속하는 원소에 누가 들어가냐면 2하고 3하고 A제곱 마이너스 5가 들어갔다 그 말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B에 속하는 원소는요 4하고 A-1하고 6-A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2하고 3은 집합 B의 원소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요게 2하고 3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2하고 3하고가.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인지 2고 3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두 번째, 첫 번째.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A-1이라는 게 2일 수도 있고요. 맞죠? 아니면은 6-A라는 게 2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A, B 원소를 실제로 다 구해보는 거죠. 자, A-1이라는 요 원소가 무조건 2였다 라고 하면 자, A는 넘어가면 3. 그럼 A가 3이면 이때 집합 A와 B를 다시 원소를 구해줘서 이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A자리 3을 넣으면 A 원소는 2, 3, 5. 자, 3 집어넣으면 9 빼기 5니까 4가 되네요. 그쵸? 요렇게 되고. 그리고 집합 B는요, 원소가 A자리에다가 지금 우리가 3을 넣어야 되니까 4. 자, 여기 3 넣으면 3에서 1 빼면 2. 자, 여기 6 빼기 3을 하면 3.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A 차집합 B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2, 3, 4. 근데 집합 B에 속하는 원소가 2, 3, 4니까 2, 3, 4 제외하면 5 남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두 번째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6-A가 2라는 건요. A가 얼마다? 네, A가 4라는 뜻이죠. 그럼 A자리에 4를 집어넣고 실제로 이제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를 실제로 다 구해볼게요. 자, 집합 A는요. 원소가 2하고 3하고 5하고 4 집어넣으면 16에서 5를 빼니까 11이 돼요. 그쵸? 자, 집합 B는 4, A자리 4 넣으면 4에서 1 빼면 3, 6에서 4 빼면 2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A 차집합 B로 가면 A의 원소 중에서 B에 속하는 원소가 2, 3밖에 없기 때문에 남는 원소가 5와 11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5가 되게 만들어라 했으니까 이건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므로 우리는 A라고 하는 거는 3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전체 집합 U는 자연수다. 이것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A, B, X에 대해서 A, 그 다음 B 이렇게 제시되었고 X는 뭔지를 모릅니다. 자, 그때 첫 번째. 자, 요거 한번 봅시다. A하고 X하고 공통된 원소를 구했는데 그게 통째로 X였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네, A라고 하는 거하고 X하고
공통된 걸 구했더니 x라는 말은 이렇게 x라는 게 a에 완전히 쏙 다 들어있을 때 그렇겠죠. 그쵸? 그래서 a하고 x 중에 x가 a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집합. 그러니까 x는 a의 부분집합이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면요. 자, 우리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였죠? 차집합이죠. 그러면 요거는 a 차집합 b인데 a 차집합 b하고 x하고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되었다는 거는, 자, 합집합을 한 결과가 x 그대로 나왔다는 거는 x가 a 차집합 b보다 더 포함관계가 큰 거죠. 그러니까 x 안에 a 차집합 b가 있어야지, 자,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의 합집합을 하면 x가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a 차집합 b는 x에 완전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그 x라는 건 얘도 만족하지만 얘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를 하나씩으로 표현하다 보면 x라는 건 a 차집합 b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a라는 집합에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a 차집합 b 한번 구해볼게요. a 차집합 b는 a에서 b에 속하는 원소를 제외해야 되니까 4, 5를 제외하고 남는 게 1, 2, 3이죠. 1, 2, 3 요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a의 원소는 1, 2, 3, 4, 5였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두면요. x라는 건 1, 2, 3, 4, 5의 부분집합인데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꼭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거 결국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런 집합의 x의 개수라는 건 x가 1, 2, 3, 4, 5의 부분집합이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원소 1, 2, 3을 꼭 포함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1도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5도 2가지여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인데 이 중에서 1, 2, 3이 꼭 원소를 포함해야 되는데서 2가지가 아니라 1가지로 쳐야 된댔죠? 그래서 여기에 원소 3개를 빼줘가지고 요거 2의 제곱,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